일단은, 네. 지금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수학이 좀 바뀌어요, 어머님. 그래서 수학이 이제 바뀌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사실 지금까지 이제 그 모든 온라인 프로그램의 그 메타도 마찬가지고, 메타라고 하는 거는 수학 모듈을 갖다가 쓸 때 수학의 오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연결되는 그 고리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항목을 저희가 정할 때 수학 교과 단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역별로 나눴을 때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 처리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과 과목 자체가 이제 바뀌는 부분이 세 개의 영역으로 주는데, 지식과 이해에 대한 부분이 통합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정, 기능, 가치, 태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식 이해가 여태까지 강조가 되었던 반면 22학년도 교육과정부터는 과정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학에 대한 부분을 배워서 학습적으로 이어가지고 오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대한 활용 빈도가 떨어지게끔 되어진다면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이 표현력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정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에서 탁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5학년 때 정도 소프트웨어 과정을 진입하면 가장 베스트라고 저희는 설명을 드려요. 그 대신 그 소프트웨어 과정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또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정보 올림을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학에 대한 활용도에 약간 다방면의 것을 놓고 보시는데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지시는 경우에는 수학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수학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냐면, 실질적으로 저희 대치동판에서는 이 수학에 대한 부분의 진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떨어지면 그거는 아이가 뭔가 이렇게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부모님의 위축이 돼요. 근데 그건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수학 진도가 좀 늦어도 내 아이가 좀 늦게 시작은 했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딱 진입해서 1학년 때 시험을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수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접근 방식, 접근 시점,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 내가 수학을 어디까지 하고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늠하시면 수학에 대한 부분의 자신감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수학을 못하면 모든 과목을 못하는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수학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수학을 하시면서 영어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국어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과학도 해야 되죠. 심지어 사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정보까지. 그러면 이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과중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수학이라는 부분은 내가 미리 좀 해놓는 과목,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영어 때문에 발목 붙잡히는 상황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치동은 어릴 때부터 영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때문에 발목 붙잡는다는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오면 어머님, 수학을 잘해서 가지는 자신감보다 영어를 잘해서 가지는 자신감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영어 못한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딱 받아보는 순간 영어 1등급이라고 예상했던 아이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영어 2등급, 3등급으로 밀려난 그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자녀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멘탈을 잘 잡고 가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영어가 무너지면 이제 수학도 어머님 불보듯 무너져요. 수학이 어머님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지만 영어 2등급, 1등급인 애들이 수학 점수가 70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수학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다음에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야 될 건지를 꼭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일단 중등 과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중등 수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들의 변화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증명 부분에 대한 도입이 저는 오히려 약간 더 약간 이 시대적인 반영을 해준다? 이게 사실은 증명을 왜 하냐면 애들이 수학을 머리 암산으로만 하다 보니까 암산 능력은 그래도 얼등히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표현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 어떤 것에 대한 이 사실적인 서술이
약해서 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강조를 하지 않나. 그리고 나중에 수상수와 지나가게끔 되면 수어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는 개념 증명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형으로 접근하는 수투 과정 넘어가기 전에 결국은 증명이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수학은 쓰기 연습이 훨씬 더 강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쓰기 연습 많이 시키는 황소 같은 경우 더 심해지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학이라는 것에 대한 완벽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누가 점검을 해줄 거냐면 바로 GPT가 해줄 겁니다. 지금은 어머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여기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에듀테크 한 거 아시고 계시나요? 네, 거기서 자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글을 갖다가 쓰면 그 GPT가 첨삭까지 다 완료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GPT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쓴 노트 있잖아요. 노트에 대한 부분의 첨삭을 GPT가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GPT를 활용한 첨삭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저희들 첨삭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커버링이 된다.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 사용하냐면 그 에듀테크에 대한 부분들은 학원 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학교 쪽에 프로그램을 넣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첨삭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지도를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대상으로 진행했던 에듀테크 부분들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수학에 접근을 하면 GPT가 수학에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오류 문제들을 학생들이 첨삭해서 빠르게 그 부분에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GPT의 활용도가 매우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수학 같은 경우에는 행렬 없어졌었는데 행렬이 다시 부활이 되죠. 네. 네. 왜요, 어머니? 행렬, 이거 없앤다고 했을 때, 이거 왜 없애요? 막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행렬이, 부활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행렬 부활되면 애들 공부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영재원 특강할 때 그 애들 행렬 특강을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들이 한 10대 명 와서 수업을 듣더라고요. 근데 이거 행렬 특강을 듣는다는 얘기는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머님들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초등학교 4학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학원에 지금 다니는 애들 중에 초등학교 4학년 그룹들은 애들이 얼마나 지금 되냐면 지금 수원 정도 나가요. 네, 예전에 비해서 한 단계가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그 내용적인 것들이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너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는 점검입니다. 점검. 애들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기하 파트에서는 공간 벡터가 이제 다시 또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공계 쪽 진로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서 아이들한테는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영재고나 과고 가는 친구들이 결국은 기하 벡터까지 공부를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하 벡터까지 해야 되는 애들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건 결국 이공계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과학과정은 이제 사실 변화가 이제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개인의 과학학습 시간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유는 못하면 진짜로 그냥 끝까지 못하는 거고요. 잘하면 단기간에 그냥 6개월 안에도 고등과정까지 다 끝낼 수 있는 게 현재 22학년도 과학 개정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시작점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초등과학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 완료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영재원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영재원 시험 문제에 접근을 갖다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초등과학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한 바퀴 돌아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동국대학교의 그 영재교육원 시험 문제가 원래는 8문제 정도 나오는데 과학 문제가 절반? 보통 6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과학 문제 이번에 2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는 적중을 했고 한 문제는 저희가 적중을 못했어요. 근데 수학이 6문제 나왔는데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서 무리수 3문제, 함수 1문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영재교육원 만만히 보고 왔던 친구들은 영재교육원 시험 보면서 울었죠. 현장에서 우는 모습들을 애들이 보잖아요. 동조가 되죠. 근데 그게 원래 사실은 영재교육원의 그 난이도가 낮아질 필요는 없는데 그 부분에서 올해 서울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국대, 서울교대 할 것 없이 다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애들이 주는데 난이도를 갖다 높일 필요가 있나. 근데 했는데 중요한 건 애들이 주니까 변별력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지 않으면 그 애들의 약간 포커싱 되어지는 그 그룹군을 못 뽑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가.
네, 여기 근처에 있는 그 초등학교 한 군데도 한 반에 6명인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놀랬어요, 어머님. 작년에 38명이었던 반이 지금은 23명이래요. 네, 서초동도 마찬가지고. 네, 송파구에 조금 많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대치동이 이 정도면 서울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은 목동하고 대치동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 네,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저쪽에 넘어가게 되면 동탄, 화성 이 정도권에서 이제 학원이 운영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출산율이 제일 높은 도시인 대구로 내려가야 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대구가 1.12예요, 어머님. 네, 저희 0.6도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 할 때 어머님들 자녀들은 그래도 이제 있는 그룹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사실 이제 교육을 시키실 때 대한민국에서 그 약간 이렇게 계속 경쟁하는 그런 심화적인 부분을 고민하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네. 저희 어머님 조금 요새 있으신 그 분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다 국제학교를 보내고 있거든요. 국제학교 왜 보낼까요? 국내에서 학교 유입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외국으로 네, 그 부분에 대한 학교의 선택을 갖다 바꾸고 있는 거라고 지금 봐요. 네. 그 이번에 어머니 혹시 키사라고 아세요? 키사 아세요? 키사가 뭐냐면 게이트의 윗버전입니다.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YBM이죠. 한 달, 네. 그, 저기 뭐지? 이게 수강료라고 하죠, 저희가. 네, 350. 네. 네, 거기다 부가적으로 하면, 네, 150 더 들어가면 500. 1년에 6천. 네, 최대만큼이나 비싸요. 네, 근데 거길 못 가서 지금 다 안달이죠. 어머님들 모르시면 정보가 늦는 거죠. 네. 요새 지금 서초동에 어머님 제일 그 무지개 아파트 건너편에 잘 되던 음식점이 지금은 다 국제학교로 바뀌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현실을 정확히 보셔요. 애들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글로벌 감각을 길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 정말 저는 그게 중요해요. 외국을 여행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는 기본적인 것만 해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감각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 선행학습의 활용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 왜 수능을 보는 거는 옛날보다 과목 수가 지금 줄었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정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요새 고등학교에서 어머님 이제 애들에 대한 숫자나 이런 것들도 민감하지만 잘 되는 학교라는 부분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니까 실질적으로 애들을 상향 지원시키고 있는 거는 알고 계세요? 학교의 기능이 뭐죠? 너 안 되니까 너 여기까지만이라고 제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향 지원을 시켜요. 네, 걸리면 학교 실적인 거잖아요. 네, 학원에서도 안 하는 거를 학교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시간이 때가 되면 다 어딜 쫓아다니시죠? 컨설팅 업체 쫓아다니시잖아요. 근데 정말 어머님 컨설팅 업체를 쫓아다니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없어요. 네, 정말로. 왜냐면 진짜 찐 정보를 가지고, 왜냐면 여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님 똑같은 그룹의 애들이 오면 같은 그룹에 있는 학교의 애들을 갖다 소개시켜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디를 가라고. 그러면 그게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그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가, 소신 지원을 하는 데는 애들은 몰라요. 근데 어머님들이 애들한테 어머님 그거보다 정보가 적어서 내가 나중에 뭔가를 도와줄 수가 없을 때, 그때는 어머님 애들이 이제 대놓고 이제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해요. 네. 이번에 그 얘기 혹시 아시나요? 그 티처스 보시나요? 티처스에서 우주상향이라는 단어 아세요? 네. 그 우주상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갈 수 없는, 학교 지원할 수 없는 학교를 지원할 때 우주상향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은 서울시립대를 원하시는데 아이는 거기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상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원서 쓸 때 6장을 수시로 쓰면 2장은 상향이고, 그 다음에 2장은 적정이고, 2장은 하향 이렇게 보통 쓰잖아요. 근데 아니고 다 올이에요. 부모님이 정보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안 돼도 해보면 되겠지. 왜? 예추가 있으니까, 예비 추가 합격자가 있으니까 되죠. 지금 이번에 이제 수시가 진행이 이제 되는 상황에서 어디 학교 예를 들냐면 성균관대 의대가 인원수가 2배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성균관대 의대가 특목고를 지금 돌면서 학교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왜? 서울대, 성균관대 그 의대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 예추가 어머님 100번대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네. 성균관대가 왜 이런 학교 좋은데 왜 그럴까? 그 성균관대 의대가 1번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네, 서울대 진학하는 아이들의 전쟁터인 거예요. 1차 전쟁터. 그러다 보니까 다 빠지고 나면, 합격자들이 빠지고 나면 다른 데 이미 합격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균관대 의대는 저 멀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뽑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입시 때 가서 하시게 되면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끝내야 되는데 고등학교 넘어가서는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3월달 내 아이들 시험 보고 4월달에 중간고사, 그다음에 5월달 잠깐 쉬었다가 육모, 그다음에 우리가 기말고사, 8월달 15일 쉬었다가 계약하고 나면 구모, 그다음에 중간고사, 그다음에 11월, 그다음에 12월 기말. 그럼 8달을 갖다가 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애들이 어머니 그거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있는 애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 그래도 남편이에요. 왜? 저희 때는 어머님 아시잖아요. 중앙모의고사, 네, 대성, 종로, 예, 한 달에 시험 3번 보는 때도 있었는데, 예, 저희 때하고는 시험의 가지수가 일단은 틀리기 때문에 아이들 그 스스로들이 그런 멘탈을 견딜 수 있는 그릇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애들의 공부 학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멘탈의 케어가 중2 때까지 어느 정도 되어야 고등학교 때 가서 내가 엉덩이 굳건하게 붙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초등과학도 이것도 어머님 늦어도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근데 중등과학 늦어도 초등학교 5학년 시작이에요. 근데 늦어서 와서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내신을 잘하는 거죠. 내신.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 와서 깨지느냐?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에 오면 자신 없는 게 본인이 딱 느껴져요. 예. 근데 고등학교 거 과학을 하고 온 친구들은 네, 통합과학 할 때 너무 쉽죠. 심한 문제가 나와도 풀어요. 예. 자, 여기 조금 더 이 멘트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거 멘트 왜 적었냐면 원래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그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이 없어요. 얘들 과학을 아예 안 시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원래 그 부분에서 영재원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원래 제가 그 하던 방법이 초등학교 2학년 9월 달부터 네, 초등과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1년을 이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학습에 대한 완성도가 되는데, 그래서 초등과학은 예, 빠르면 초등학교 2학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에 시험이 어려워진 거를 보고 제가 이제 깨달은 건 시험의 난이도를 낮출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의 학습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적정선이지만 시작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빨리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중등과학은 앞으로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확고하게 했어요. 테스팅 자체는 올해 이제 그 학생들 이제 가르쳐 보면서 어휘나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수업이 있고, 얘네들의 보통 수학 정도 수준은 중학교 한 2학년에서 3학년 정도 나가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중등과학을 해도 겉핥기식으로 하지 않고 알차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중학교 1학년 거 수학을 하고 있는 친구가 중등과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언어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물리하고 화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나중에 생물 가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수학을 빠른 상태로 안 하다 보니까 암기력도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예전에는 오히려 그 생물이나 지구과학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암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암기에 대한 부분의 양이 많아지면 그걸 못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시죠? 영어의 어휘 단어를 예전에는 그 애들 보통 몇 개 정도 외우고 갔는지 아시나요? 어머니 혹시 몇 개 정도 외우고 갔는지 아세요? 하루에 한 번 갈 때 숙제로 나오는 양. 응? 60, 70. 요새는 몇 개죠, 어머니? 80. 80? 그래도 조금 하는 거네요. 그럼 80이면. 저희 때는 어머님 150개, 200개였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100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화 22,000이 아닌 것들을 못 끝내죠. 우선순위 0단어까지만 끝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개수가 안 돼요. 네. 자, 이거를 어머니 보시면 이거 미래세대 과학 교육 표준안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논문에서 이걸 발췌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 나라 과학 교육의 틀은 이 안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다른 데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성과 다양성, 에너지와 물질, 그다음에 시스템과 상호작용, 그다음에 우리가 변화하고 안정성,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6가지에서 이 기준을 두고 모든 교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초등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 단원명이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하고 우주로 모두 다 통일이 됐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갖다가 배워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초등학교 연결 과정에서 중학교 교육 과정까지를 한 번에 끝냅니다. 근데 이거 중학교 교육 과정까지를 끝내는 이유는 예전에는 초등교과가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초등교과 내용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중등교과로 올라간 내용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등교과는 예전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교과하고 중등교과에 대한 부분의 어떤 이 융합적인 부분을 하게 되면 통합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한 30% 정도까지는 다 끝나게끔 돼요. 네. 그래서 이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시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과학과 사회라고 하는 인문사회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문과학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 지필평가나 이런 데서도 문제의 경향이 적겠지만 학교에서 이거를 수행평가를 할 때 학생들의 인성과 태도 반영에 대한 부분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건 학원에서 분명히 이 단어를 안 가르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그 소양 과정을 통해서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 부분 할 때 꼭 잘 하도록 강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서 이 개념에 대한 단계별 확장을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은 이 생물과 에너지 부분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얻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생태계 구성하는데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과정에서 규칙성과 다양성의 기원으로 가면 결국은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이런 것들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과정이 어디냐면 이게 통합과학 첫 번째 1단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스테이지 4나 스테이지 5에 가게끔 되면 내용 자체에 대한 것이 고등학교로 바로 뛰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원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가 이런 화학적인 부분의 요소가 아니고요. 내용에서 다른 영역에 있는 요소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한 거를 확장하는 데에서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과학 교육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르칠 때 대치 MSG는 이 융합 수업에 되게 강한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중시하지만 영재원 수업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융합식의 수업이 되게 강한 학원이어서 사실적으로는 저희 쪽 학원에서의 그 프로그램 영역과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학습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어머님들이 여기 학원은 뭐 시험이나 아니면 교재나 아니면 이런 테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교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숙제를 갖다가 하는 것에 대한 이력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재 이력에 대한 관리는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제 전자교재 흐름으로 바뀌게끔 되면 전자교재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머님들이 그 카톡으로 문자 받아보시죠. 애들 숙제했는지, 테스트 성적 얼마나 나왔는지.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점수만 보고 뭐를 잘하고 못했는지를 아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 교재에 하이탑 교재를 쓰면 하이탑 교재의 문제 유형이 개념 유형, 그다음에 실력 강화, 서술형, 그다음에 우리 단원 끝날 때 창의사고력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창의사고력 문제는 영재 학교 정도 수준의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유형과 그다음에 거기는 실력 강화 문제까지를 보면 교재에 대한 부분의 진도 체크와 아이가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과학 같은 경우에는 4주차에 파이썬 초급이 들어가는데 파이썬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12월부터 11월까지 들어가면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영재원 준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중등과학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7월 달부터
난이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초급에 대한 부분과 중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달라지면서 커리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달라지고 4주차에 만약에 수강을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원데이 특강이나 아니면 이 정보 쪽 수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 환불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원데이 특강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영재원 할 때 어머님들한테 정말 많은 칭찬을 들었던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 10,000원의 그 가격의 고퀄리티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공하는 게 가능한가 어떤 원장님이 묻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영재원에 지금 지원을 하는 친구들의 컨디션을 봤을 때 사실 컨디션이 이제 작년보다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문제의 예측이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시간적인 부분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애들이 학원에 이제 쉬는 날 아니면 또 다른 기타 시간대에 나와서 수업을 듣는 거가 지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부모님이 보내주실 때 가볍게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10,000원 특강을 갖다 했고 그 10,000원에 대한 비용들은 학생들의 이제 간식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다 활용을 해서 일단 시험 대비의 만족도를 굉장히 높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시험장에 갈 때 자신감을 가지고 내 시험을 보러 갈 수도 있도록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그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디지털 피드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머님들이 보실 수 있는 레포트를 이 스네일라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비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AI북스하고 공동 개발을 갖다 했고 수학, 과학 이외에도 아이들의 교재 이력에 따라서 교재에 구매되어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시게 되면 교재 진도 상황에 따라서 학습 이력 관리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문제풀이 인력이 관리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하이탑 교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일반적인 학원의 성적표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월말 테스트, 그 다음에 우리가 주간 테스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저희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단편적으로 그 소단원에 대한 우리 그 교재 문제들의 컨트롤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입력을 갖다 하게 되면 자기가 못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그런 원데이 특강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보강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과 정어표를 갖다 통해서 다른 학생들과 비교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클래스의 성적과 전체 이 시험지를 갖다 이용한 학생들의 성적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영역별로 무엇을 갖다 잘하고 못하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이 그냥 점수 70점이다 이게 아니라 같은 70점인데 무엇을 갖다가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나중에 수강을 하다 중간에 그만둬도 스네일라에 가입되어 있으신 그 상황에서는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개인데 하나가 0.1이라는 사이트가 이제 12월 달에 베타 버전으로 아예 전국에 오픈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비교과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학 전람회, 과학 토론 대회, 우리가 또 과학 뒤집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과 근데 저희가 이제 첫 번에는 초가심이라는 그 교과를 갖다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25년도까지 수학 탑재까지 완료를 할 겁니다. 근데 그 탑재가 되어지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이용료겠죠. 전체적인 부분의 월 이용료는 구독료의 형태로 해서 모든 강좌를 갖다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그건 정책적으로 한 지금 9만 원 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광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곧 될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오픈되시고 되면 그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온라인 상황을 좀 강조를 했고 제가 뒤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교육청 준비반, 초등과학 모집반. 여기 지금 보시면 원래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했는데 지금 문의가 초등학교 1, 2학년 어머님들 많으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지금 이제 언어 기반에서 수학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국어적인 부분에 접근은 어려워요. 그래서 과학을 실험이나 이론적인 부분을 배워서
문해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해보려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들은 이제 12월 달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예비중반하고 예비중 2학년들 반 이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김미경 선생님 지금 반은 이제 예비중 2 같은 경우는 마감을 해서 거기는 지금 전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중등 문화반하고 중등 과학인데, 사실은 이제 그 통합과학을 하기 전에 중등과학이 wen간에서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문화 집중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통합과학을 접해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가는 것보다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내신 관리하면서 물리, 화학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저기에 집중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반을 하고 있는 그 반은 지금 현재 고등 브릿지까지 수업을 갖다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중학생들이다 보니까 조금 속도는 붙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9개월 과정보다는 좀 짧은 한 6.5개월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열심히 잘 해주고 있고. 자, 그리고 고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화학과정과 이제 물리과정에 대한 이 부분이 운영이 되는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그 진행을 갖다 할 때 저희 학원이 원래 지금 보내고 있는 영재 학교의 그 방향은 한과형입니다. 그래서 한과형에 그 준하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올해 이제 선발 과정에서 이제 제가 겪은 일로는 선발 과정에서 지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됐어요. 왜냐면 장영실 전형 10명을 넣었는데 장영실 전형 2차까지 간 친구 4명이거든요. 근데 4명이 안 됐어요. 이례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 중학교 2학년들이긴 하지만 한 명이라도 붙었어야 돼요. 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이런 그 보고서의 그런 퀄리티를 생각하면 안 되지 않으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이 문답식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약간은 지식적인 부분의 측면이 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그 학습 수준은 물리 1, 막 물리 2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완성도가 막 서과형 준비하는 친구들처럼 높지는 않아요. 그 대신 중등 과정에 있는 물화생지를 탄탄하게 했고, 수학은 지금 수원 정도 나가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학습에 대한 약간 기준치를 높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 애들 어느 정도 이제 지식적인 부분의 측면을 높여주면서 창의사고력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풀려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 더 강화를 시킨 게, 저희가 영재원 TV를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영과고 TV를 지금 이제 막 개국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수학 선라이징 팀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수학팀은 별도로 4명이 이제 팀을 이뤄서 어머님들께 도와드릴 거고,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풀이를 점진적으로 하려고 해요. 아시겠지만 그 이제 천재 밀크티 같은 경우도 과거 기출문제, 영재고 기출문제 푸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외부에 나와 있는 그 유튜브에 그 수학 풀이 같은 경우는 틀린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아이들이 접근을 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영과고 TV는 지금 저희가 이제 첫 촬영을 저번 주에 했고, 네, 거기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영상이 조금 쌓여서 하게 되면 11월 달부터 개국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좀 관심 가지고 하시면 좋은 이야기들을 좀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강사진이 여기 브레인밸리에 있던 선생님들이시고, 네, 강사진 구성 탄탄하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이 없어서 어머님들께서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김미경 선생님하고 과학 선생님 2분을 더 충원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파트상으로 물리 둘, 화학 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2분을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까지 갖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영재 학교 준비하는 선생님들 구성진은, 강사진은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브릿지 과정에 대한 부분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여서, 사실 이 12월 달에 개강하는 프로그램이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점진적으로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수학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과정 상황에서 조금 이제 좀 특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아까 조영희 선생님이 애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하세요. 사실 중간에 이제 난이도가 이제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과정상에서 이제 황소에 대한 부분의 선택권 때문에 나간 친구 1명 빼고는 지금 수학에 대한 진도는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친구들이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영재교육원 준비하면서 서울교대 그 준비하시는 어머님들의 그 수학 만족도가 가장 높으세요. 이유는
그 만족도가 높다는 거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일단 저를 찾지 않으세요. 예, 굉장히 그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영재원에서는 대치동에서 그래도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영재원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하실 때 저를 찾으시는데 수학도 과학도 네, 그 부분에서 시달리거든요, 솔직히. 근데 수학 과정에서는 정말 이번에 1도 시달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그 수업에 대한 컴플레인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네,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잘하시는 게 학생들 맞춤으로 이렇게 수학에 대한 관리들을 다 해주시다 보니까 애들이 일단 수학학원 다니는데 별로 지루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매번 와가지고 4층에서 저희 이제 과학 듣는 애들도 있어서 와서 이렇게 계속 인사하면서 그 수업 분위기를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네, 선생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하실 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지만 사실 저희 MSG가 막 벽이 높고 이런 학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셔서 상담하시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들 걱정이 되시는 게 있으면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신 것들은 저희들 이용하시면 되는 거라서 부드럽게 네, 저희들 상담으로 하러 오시면 될 것 같고 아버님하고 같이 오실 거면 저녁 때 늦은 시간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아버님들이 오시는 거는 굉장히 환영이에요. 이유는 저희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보통 아버님들하고 같이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신데 저녁 10시에는 가족들이 아예 그냥 와서 상담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머니들이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네, 그 신청을 해주시면 그거는 네, 상담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두 분이 오시는 것보다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